우리는 한문 문법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한문은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한문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중국어와는 또 다릅니다. 한문을 잘하는 사람이 중국어도 잘한다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로 중국인들은 한문을 전혀 모릅니다. 중국인도 잘 모르는 한문을 우리는 왜 배워야 할까요? 한자는 한나라 시대의 문자라는 뜻인데 한나라 시대에 와서 지금의 한자 모양이 갖추어져서 한자 한문이라고 칭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한문은 중국어와는 그래서 다릅니다. 일단 모양부터가 다르고 한문과 중국어는 문법 체계도 다르고 문법 체계에 사용된 한자의 쓰임새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문은 고대 중국어이기 때문에 현대 중국어와는 달라서 중국어가 한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중국어를 한다고 한문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의 중국인에게 한문을 보여주면은 대부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대 중국어인 한문을 공부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전부터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들은 한문을 차용해서 기록해 왔는데 이미 고조선 시대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과 글의 역사는 한자, 한문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자가 존재하지 않은 채 한문을 사용하였다가 조선시대 세종대왕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의 문자인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마저도 비주류 문자 취급을 받아왔고 여전히 공식 문자나 한문을 사용해 왔습니다. 한문이 폐지되고 한글이 공식 문자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부터였습니다. 한글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00년이 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사 5000년 중에서 4900년이 한자가 주류였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언어와 문화에는 한자와 한문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의 반 이상이 한자어이고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도 대부분 한자입니다. 일상생활과 학습, 직업, 업무의 그 문해력에 크게 좌우하는 것이 한자어인 셈입니다. 우리의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서 한자와 한문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어찌 하겠습니까? 자, 조선시대에는 한문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어렵게 습득을 했습니다. 즉, 수백 번 익힘으로써 물리가 터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쁜 시대에 그때의 학습 방식만으로는 한문을 습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문법부터 익혀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사람들은 지금의 문법처럼 품사나 성분을 세분해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명사, 동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어조사인 허사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익히기가 매우 어려웠지요. 부분별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100번을 읽어서 비로소 이 어조사인 허사가 통해야 물리가 통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 한문 품사에 있어서 통일된 규정은 없다는 얘기죠. 현재 한문 학자들도 대략 10개 정도 품사를 각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를 해서 한문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적어도 기본 문법은 알아야 문장 해석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강좌는 초심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문형 어조사 이 호자 그 예문을 들어서 살펴봤는데 이 어조사 호자가
다른 글자하고 연결해 가지고 쓰이는 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어로 써요. 수거. 예를 들어서 기유 뭐뭇호, 오직 뭐뭇일 것이다. 이러한 관용어가 있어요.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군자 종 기신 불가 일일이 피해자 기유 독서호와 뭐 조금 긴 문장입니다만은 자 요걸 해석을 이제 하기 전에 제일 끝에 구문을 보면은 기유 독서호와 기유 뭐뭐뭐호 오직 뭐뭐일 것이다. 그럼 그걸 먼저 해석해 보면은 독서란 말이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오직 독서일 뿐이다. 오직 독서일 뿐이다. 뭐뭇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기유 뭐뭇호. 그러니까 뭐뭇일 것이다. 오직 독서일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 그 앞에 나왔으니까 앞에 문장도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죠. 군자, 종, 기신, 불가. 우선 여기까지 보면 군자는 군자가 뭐 이렇게 없는가 이로 하면 해석이고요. 종이라는 것은 여기서 마칠 종자지만 일생을 마친다는 얘기예요. 일생을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종신토록 혹은 평생 동안 일생을 마칠 동안 기신은 그 자신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군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모음신자니까. 군자 그 자신이 불가는 가는 할 수 있다. 캔이라는 역할인데 불가는 캔낫이라는 뜻이야. 할 수 없다. 무엇을 할 수 없냐? 일일, 하루. 여기 이제 하루라도 뭐뭐 할 수 없다. 군자는 그런 뜻이에요. 군자는 종신토록 하루라도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할 수 없는가. 자, 이는 이제 접속사니까 해석 안 하고 폐자라는 것은 폐하다, 멈추다 그런 뜻이에요. 하루라도 멈출 수 없다. 여기서 놈자자라는 건 뭐뭐 하는 것 그렇게 하면 돼. 이거 사람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사물에도 이 놈자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면은 군자가 종신토록 하루라도 멈출 수 없는 것, 그 말이에요. 없는 것. 자, 무엇을 멈출 수 없는 것인가? 그게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문장, 기유, 독서호와 기유하고 호 중간에 독서가 들었기 때문에 독서만큼은 하루라도 멈출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오직 독서일 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유, 호와 이게. 그 다음에 호가 들어가는 것으로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 호. 여기서는 어찌 기자입니다. 여기서는. 자, 이 어찌 기자를 써서 어찌, 이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예문을 봅시다. 기견의 복소지하. 그랬는데, 여기는 기는 어찌, 견은 볼견지 어찌 볼 것인가 그 말이죠. 나중에 호가 제 맨 끝에 나왔으니까 의문문으로 어찌 볼 것이요. 그 다음에 복소지하라는 것은 복이라는 건 엎어질 복자지요. 소는 이건 둥지, 새 둥지 같은 그 둥지를 말하게. 둥지가 엎어진 지하 그 아래에서. 둥지가 엎어져 있는 아래에서 그런 뜻이에요. 어찌 둥지가 엎어져 있는 아래서 볼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그 뒤에 나와 있죠. 여기는 복자가 아니라 다시 부자입니다. 다시라는 부유 완란호와. 자, 부유 다시 자, 있을 유자 완난이라는 것은 완전한 라는 알란자지요. 완전한 알이라는 건 성한 알이라는 얘기예요. 어찌 성한 알이 있을 유자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다시 여기는 게 다시가 있기 때문에 어찌 성한 알로 있는 것을 다시 그래갖고 견이 여기까지 해당이 됩니다. 맨 앞에 기견할 때 보겠는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보겠는가 보리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다시 해석을 해보죠. 어찌 엎어진 둥지 아래에서
다시 성한 알을 보겠는가. 둥지가 엎어지면은 알이 깨져버리죠.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형 어조사로서 쓰이는 거 이제 호자를 어조사 호자를 했는데 이제 어조사 제자가 있습니다. 또 많이 씁니다. 예, 먼저 예문을 봅시다. 예문이 좀 깁니다만은 일출이 자길 입이식. 예, 여기 착자입니다. 착정이 경전 이식. 여기까지 이제 한 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재력 어와 하유제어. 여기서는 이 재력 어와 하유제어 할 때 이 하유제라는 것이 여기서 제자가 맨 마지막에 끝에 나오지 않아요. 항상 어조사가 이 의문형 어조사는 문장 끝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맨 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차근차근 해석을 해서 그게 어떤 문장인가 한번 알아봅시다. 일출, 해가 뜨고, 이는 접속사니까 그냥 넘어가고, 지을 짝자인데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일어서고, 해가 뜨면은 일어서고, 그 다음에 일일 이식이요. 해가 입이라는 것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쉴 식자, 쉬며, 예.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고, 당연한 이치지요. 그 다음에 착정, 우물을, 착이라는 우물을 판다는 뜻이에요. 파서 우물을, 샘을 판다는 얘기예요. 착정, 우물을 파서, 그 다음에 마시름자, 예, 물을 마시고, 그리고 경전이식, 밭을 갈 경자지요. 밭을 갈아서, 예, 식이라는 것은 밥식자인데 밥을 먹는다 그런 뜻으로 동사로 해석합니다. 밥을 먹고, 자, 다시 말해서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면서 우물을 파서 우물을 마시고 밭을 일구어서 밥을 해서 먹으니.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메인 문장입니다. 재력과 하유제요. 재라는 건 황제제자지요. 황제의 힘, 황제의 힘. 예, 어는 어조사, 이건 어조사 어인데 나에게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장소를 나타낼 때는 뭐뭐에 그러는데 나에게 나자니까 황제의 힘이 나에게 하유제요. 자, 하유 그러면 무슨 일이 이유가 있으니까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느냐 했는데 제가 있으니까 의문문으로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자, 이 하유제 형태로 돼가지고 무엇이 있겠느냐 혹은 무엇이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나한테 아무 상관될 문제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왕의 힘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예, 여기 이 격양가에 나오는 구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자가 의문사로서 감탄을 나타내는 어조사로서 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금지사세 의무, 이게 선종입니다. 돌선자 발꿈치종자 선종 기맹수 안가 중하제요. 자, 이것도 해석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금지사세 오늘 이제 금죠. 오늘의 사세라는 것은 일이 되어가는 형세를 말합니다. 그 오늘날의 형세를 보면은 의리라는 것이에요. 의리로 봐서 무선종 없다고 말이에요. 뭐냐? 돌선자 발꿈치, 발을 돌린다는 얘기는 발을 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을 돌릴 수 없다. 그런 뜻이 되는데 발을 돌릴 수 없다는 얘기는 발을 뺄 수, 지금까지 발 들여놓은 것을 뺄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맹수 안가 중하제라. 이제 근데 기는 탈기자예요. 맹수를 탄다는 얘기예요. 맹수를 타고 가다가
안가제 어찌 한자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어찌 한자가 나오고 그 뒤에 맨 끝에 제자가 나오니까 여기까지 의문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간에 가중하, 중하라는 것은 중간에서 하라는 것 하차한다는 얘기예요. 내린다는 얘기예요. 중간에서 내릴 수 가능한가? 내리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수를 타고 하다가 어떻게 중간에서 내릴 수가 있겠는가? 한번 탔기 때문에 의리상 우리는 중간에 내릴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중간에서 내리면 안 된다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